필라델피아가 이정우를 원하는 이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망설이는 이유. 벅스턴은 떠나지 않는다.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외야 보강을 위해 가장 원하는 선수가 바이런 벅스턴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컨택, 장타, 수비, 주루. 벅스턴이 건강할 때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메이저리그 외야수 중 최상위권이다. 필리스 타선에 벅스턴이 합류한다면 브라이스 하퍼를 중심으로 한 그 타선은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타선이 된다. 하지만 벅스턴에겐 행선지 결정권이 있다. 그리고 그는 미네소타를 떠날 생각이 없다. ESPN 칼럼니스트 파산이 꿈의 조합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그를 영입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은 이유다. 꿈이 현실이 되려면 상대방의 위지가 필요하다. 벅스턴의 위지는 미네소타를 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라델피아에게 남은 최선의 카드는 무엇인가? 파산의 답은 명확했다. 이정우다. 나는 이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이정우는 단순히 벅스턴의 대안이 아니다. 필라델피아가 지금 필요로 하는 외야 자원의 특성을 정확하게 갖춘 선수다. 현재 필라델피아 외야를 들여다보자. 브랜든 마시가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파산이 정확하게 짚었듯 저스틴 크로포드는 해답이 되지 못했다. 아돌리스 가르시아는 시즌 아웃됐다. 데릭 힐은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부르기에 꾸준함이 부족하다. 포스트 시즌 경쟁을 벌이는 팀에서 외야 한 자리가 구조적으로 비어있다는 것은 타선 전체의 약점으로 이어진다. 이정우가 그 자리를 채운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타율 0.309, OPS 0.782, 내셔널리그 타율 4위. 삼진은 시즌 전체를 통틀어 손꼽을 정도로 적다. 스트라이크 존 내 컨택 비율 리그 최상위권. 이 선수가 하퍼 앞이나 뒤 타순에 들어온다면 필라델피아 타선의 구조가 바뀐다. 하퍼를 고의사구로 피하면 이정우가 기다린다. 이정우를 피하면 하퍼가 기다린다. 상대 투수 입장에서 이 순환이 반복되는 타선은 가장 불편한 타선이다. 외야 전 포지션 소화 가능. ESPN이 이정우를 평가하며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다.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어느 자리에 넣어도 수비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다. 필라델피아처럼 포스트 시즌을 겨냥한 팀에게 이 유연성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다. 시리즈 상황에 따라 상대 타선 구성에 따라 수비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감독에게 전술적 무기를 하나 더 주는 것이다. 계약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이정우의 잔여 계약은 3년 6,300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약 946억 원. 파산도 이것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결정적인 맥락을 제시했다. 올겨울 필라델피아 장부에서 7천만 달러 이상이 빠져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대형 계약들이 만료되면서 페이롤에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가 생기는 순간 3년 6,300만 달러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니라 적정한 투자가 된다. 그리고 파산이 지적한 또 하나의 포인트. 다가오는 FA 시장에서 외야수를 찾는다면 최고의 선택지가 랜디 아로자레나, 이안 헵, 달튼 바쇼 정도라는 것이다. 이 세 선수 중 누가 이정우보다 낫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정우는 지금 이 순간 내셔널리그 타율 4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다. FA 시장에서 비슷한 급의 선수를 데려오려면 더 큰 계약을 써야 한다. 트레이드로 지금 이정우를 데려오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핵심은 샌프란시스코의 결단이다. 37승 52패.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시즌을 사실상 내려놔야 하는 성적표를 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정우를 보유하는 것과 트레이드하는 것, 어느 쪽이 구단의 이익인가? 표면적인 답은 명확하다. 포스트 시즌이 불가능한 팀이 타율 4위 타자를 보유하는 것보다 그를 내주고 미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SPN2
막대한 대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논리다. 샌프란시스코 내부의 논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정우는 지금 이 팀에서 팬들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를 내보낸다는 것은 재건을 공식 선언하는 것이다. 구단 입장에서 그 선언이 갖는 비용은 단순히 트레이드 대가만이 아니다. 팬들의 이탈, 티켓 판매, 브랜드 가치, 이 모든 것이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도 트레이드 가능성을 50%로 책정했다. 반반이다. 어느 쪽으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정우 본인의 관점도 빠질 수 없다. 28세,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85경기 타율 0.3연고, 99안타, 내셔널리그 타율 4위. 부상으로 날린 첫 시즌, 기복이 있었던 두 번째 시즌을 지나 이제야 1억 달러 계약에 걸맞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커리어에 어떤 의미인지 이정우 스스로도 계산할 것이다. 필라델피아는 포스트 시즌이 보이는 팀이다. 거기서 타율 3할을 치는 외야수로 가을 야구를 경험하는 것과 37승 52패 팀에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 어느 쪽이 이정우의 커리어에 더 의미 있는 경험인가? 선수 입장에서는 후자를 택할 이유가 없다. 단, 그 결정이 이정우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조항상 이정우가 트레이드 거부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 20일이 남았다. 그 20일 동안 샌프란시스코 프런트가 내리는 결단이 이정우의 후반기를 결정한다. 미국 매체들이 잇따라 이정우를 필라델피아의 최적 보강 카드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다. 문제는 샌프란시스코가 그 기류를 읽고 결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이정우를 보유하며 후반기를 버틸 것인지다. 나는 이 트레이드가 성사되는 쪽으로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37승 52패 팀이 포스트 시즌 경쟁팀들의 집중 표적이 된 매물을 보유할 명분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막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ESPN의 평가가 맞다면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를 내주고 받을 유망주와 득점 자원으로 2027년 이후를 설계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비즈니스의 논리다. 벅스터는 꿈이다. 이정우는 현실이다. 필라델피아가 현실을 선택할 것인지, 샌프란시스코가 그 현실을 팔 것인지, 7월 31일이 다가올수록 이 질문의 답이 선명해질 것이다. 댓글 톡방. 하퍼의 보디가드, 제프 파산이 필라델피아의 최고 매치로 이정우를 콕 집은 순간 게임 끝났네요. 키키윽. 브랜든 마시 빼고 전멸한 필리 외야진의 3할 타자 이정우 들어가서 하퍼랑 테이블 세터나 우산 효과 구축하는 거 보면 진짜 상대 투수들 오줌 지릴 듯합니다. 오라클의 새벽. 자녀 3년 6.300만 달러가 무겁다 생각했는데 필리가 이번 겨울에 페이롤 7.000만 달러 비운다는 세부 데이터 보고 확 와닿았습니다. 아로자레나나 이안헵 비싸게 사는 것보다 샌프란의 대형 유망주 에이든 밀러나 가브리엘 린콘스 얹어주고 데려오는 게 훨씬 윈나우다운 셈법이네요. 세이버 자이언츠 37승 52패 현실에서 이정우 파는 게 유망주 삭스리 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 트레이드 확률 50%이긴 한데 마케팅 응행 유일한 칩이라 프런트 내정 지원 게 눈에 선합니다. 그래도 비즈니스 논리대로 에이든 밀러 포함된 패키지 오면 무조건 버튼 눌러야 미래가 살아요.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